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올릭의 데브입니다. 오늘 상용 도면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리뷰할 도면은 프라모델로도 아무래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멋진 기체지만 묻혀버린 예,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이코 건담 마크2입니다. 사이코 건담 마크2 상당히 독하게 생겼죠. 얼굴 자체가 상당히 밉게 생겼고요. 그런데 이 기체는 솔직히 이제 제타 건담과 더블 제타 건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덩치가 크고, 그리고 악당 기체라는 어떤 약점? 거기에다가 건담이라는 타이틀인데 너무나도 악당같이 나온다,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뭐 인기가 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프라모델로는 상당히 나온게 드문 그런 기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종이 모형으로는 이렇게 상용 도면으로 멋지게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물론 에테님이 한 사이코 건담인데 이게 최초는 아닙니다. 예. 원래가 아니라 먼저 이제 일본의 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사이코 건담 마크2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구하기 힘듭니다. 아니, 구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그거는 출력본 도면이고요. 원더 페스티벌이었나? 아무튼 데일리 라이센스 받아서 그날 하루만 딱 팔았던 그런 도면이라 지금은 구할 수가 없고요. 자, 이 에떼님의 상용 도면 중에 사이코 건담 마크2 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이 모형으로는 물론 이제 메탈 컴포지션나 뭐 아무튼 저기 그게 아니지 뭐였더라? 아무튼 나온 게 있죠. 프라모델로 완성품으로 나온 건 있는데 가격이죠. 20만원 넘어가죠.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이코 건담 마크2가 정말 갖고 싶은데 그거 못 구했다 그러면 이걸 구매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르를 만드신 분은 원래 테스터는 아니신데 사이코 건담 마크2는 사실 장르가 많이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많이 없지만 명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여자 같은 닉네임 명자지만 남자입니다. 아저씨고요. 에브리바디스 페이퍼의 회원이신데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캐럴 타비 페어에도 이 모형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신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사이코 건담 마크2를 한번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 비디오 중에서도 먼저 포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용 도면을 에테님이 낼 때는 이 자세를 잡을 때 도움을 가지라고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움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포즈만 잡은, 이제 오른쪽에 원래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잖아요, 그죠? 도면은 없고 그냥 포즈만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사이코 건담 마크2는 뭐 사실은 무장이 전체가 다 무장이잖아요, 그죠? 이마부터 시작해서 가슴, 어깨, 뭐 스커트, 무릎, 뭐 전신에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게 다 메가 있죠. 보니까 그냥 번쩍번쩍하고 아무튼 공격이 아주 화려하죠. 심지어 손가락마저도 메가 있죠. 보잖아요. 쫑쫑 잘 쏩니다.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요게 답니다. 무슨 의미냐면 변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사이코 건담은 시리즈는 변신하면 그냥 그게 상자꽉이지 무슨 비행기입니까, 그죠? 답답하죠. 그냥 전함처럼 그냥 납작하게 변신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답 없는. 뭐 그래도 이 모드가 가장 멋있으니까 뭐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단 피디오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몸통하고 스커트, 그리고 팔다리, 그리고 백팩하고 방패,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몸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테님 디자인 특유의 얼굴 조형인데요. 이게 왜 특유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사실성을 굉장히 기반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리터칭이 들어가는 스타일의 에테님 스타일인데, 근데
사이코 건담 마크 2는 정말 그놈, 예, 정말 사이코 마크 2, 더 이상도 더 이상도 없는 그 실루엣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예, 그냥 원작이 상당히 충실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잘 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코 건담 마크 2의 어떤 일러스트로 봐도 딱 이 모습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제가 만들어 봤긴 했지만 이제 만들어 보시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악당이고 나쁘게 생겼고 이거보단 멋있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예, 그런 얼굴 조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예, 상당히 디테일이 잘 살려져 있다는 거. 특별히 이 가슴 부분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프라모델로 생각하면 그냥 매핑, 데칼 혹은 뭐 색 분할을 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문양들이잖아요. 스틸, 예, 이런 걸로 처리해도 되는데 이게 다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 그쵸? 예,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디자인을 좀 일부러 힘들게 해서? 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게 출력으로는 색깔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출력보다는 아예 분할을 해서 색질을 해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디테일이 상당히 잘 살려져 있습니다. 머리 뒤쪽에 버니어까지도,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좀 종이 모양이라서 이 안쪽을 채우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약간 요렇게 보면 약간 허전한 건 있습니다. 근데 목이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 딱 덮여져서 정말 요만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이코 건담은 특별한 뭐 포즈보다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예, 충분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자인, 예,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건담이면서 이제 직각인 모형이 많아요. 직각인 부품이 많아요. 그래서 만들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려운 포인트를 딱 집어라 그러면은 이제 원형 말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약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많습니다. 이게 버니어 만들기 많은데, 네, 요거는 제가 버니어 만들기 했죠. 그거 보면서 충실히 만드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어렵다 싶은 거는, 예, 이마에 있는 덕트, 예, 덕트라고 했죠. 예, 덕트가 조금 부품이 많아요. 예, 이 부분이 조금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마에 있는 외가입 점퍼도 상당히 크기가 작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이외에는 부품 양이 좀 많다는 느낌은 있지만,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있군요. 여기, 그쵸? 여기 숭숭 구멍 나 있고 이렇게 길죠? 이 부분 잘 뒤틀립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모양도 굉장히 어렵게 생겼지만, 예, 왜냐면 이 이어 붙이기가 있잖아요. 이어 붙이기가, 그쵸? 이 부분을 조금 나는 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예, 출력하시고 따로 해서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나는 그냥 도면대로 만들고 싶다 하다가는, 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해 보여도, 모양 자체는 간단해 보여도 옆쪽이 많이 트여 있고, 예, 그쵸? 이런 부분을 조금 꼼수를 잘 부리지 않으면 뒤틀리기 쉽다는 거. 예, 그리고 부품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 짚자면 여기죠. 예. 여기도 이게 원래 이제 디자인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중으로 열립니다. 예, 이게, 예, 프라모델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예, 약간 이렇게 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살짝. 예, 그 부분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어렵냐? 얇잖아요. 얇은 판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통. 그 다음에 팔다리 한번 보겠습니다. 팔까지도 따로 되어 있었네요. 4가지네요. 그러면. 네. 자, 여기서는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근데 은근히 파이프가 많아요. 아까 몸통에서도
몸통 다시 볼까요? 몸통에서도 파이프가 없지 싶은데 어깨 부분, 목 부분, 그죠? 그리고 숨겨진 파이프, 예, 스커트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왜 애매하냐면 이거를 좀 맞는 파이프 굵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파이프 구하려고 이걸 축소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축소하면 이런 부분 만들기 힘들잖아요. 축소하기는 애매하고요. 원본을 하기에는 이걸 다 말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 개인적으로 확대를 해서 만들었을 때는 그나마 좀 만들 수 있었는데, 대체되는 어떤 뭐 공용 철사라든지 아니면 전선들을 적당히 이용하셔서 만들려면 뭐랄까, 그냥 이 부품대로 만드는 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나요. 예, 그런 파이프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손 부분은 가동이 아닙니다. 가동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최근에 에떼님은 예전에 이제 레드 프레임 할 때 가동했고, 예, 최근에는 가동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 가동은 그죠?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 뼈대를 만들고요. 그 위에 이렇게 씌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의외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이코 건담의 손 자체가 약간 둥글둥글한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에떼님의 손가락은 다 각진 스타일인데 이 모형은 각진 모형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원본 디자인이 워낙 둥글둥글하니까. 근데 둥글둥글 하면서 이렇게 속을 잘 살려놓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단 이 디자인의 단점이 있죠. 손가락 펼치고 메가 입자포를 쫙 쏘는 그런 장면은 재현이 안 됩니다. 네, 그죠?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죠? 그냥 서 있을 때 어떤 약간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말리는 그런 느낌? 예, 요거밖에는 안 되고,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좀 오버인 게, 이게 메가 입자포의 디테일을 좀 살리기 힘들잖아요. 손가락 끝이 말려버리면, 그죠? 예, 그 부분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손핀 디자인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너무 많은 걸 말했나요 지금? 종로의 형인데 그죠? 사실 이제 이렇게 디자인 가동 포인트가 좀 있어버리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막 여러 개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주면 선택의 폭은 넓어질지언정 만들 게 많아지면 힘들어지긴 하죠. 사실 이 사이코 건담이 많은 장르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인지도가 낮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는데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저처럼 완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8. 네, 제가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카8을 보면은 가동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가동 포인트가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가동이 충분히 다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죠? 여기 핀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쪽 핀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동이 됩니다. 예, 가동이 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말고 조금 더 피면은 손가락만 약간 개조를 해서 앞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스타일의 메가입자포 발사 장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예. 자, 팔 부분. 사실 팔 부분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건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나름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품 양이 좀 많다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뭐 어렵다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다리 부품 그리고 백팩 그 다음에 쉴드, 방패 그리고 PDF도 한번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